오늘은 양력으로 6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5월 서무 하룻날이며 이민년 병어월 개묘일로 수목 화기로 음간과 양간의 기운이 골고루 갖추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생산품이 줄어드는가 하면 아예 중단되는 품목도 속출하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양적 완화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하였기에 긴축 정책이 시작되어 정권과 코인 시장에서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함의 기회일 수도 있기에 잘 활용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시의 사주명리 344강인 본 강의는 사주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관상에 대하여 논해보는 세 번째 시간으로 금요부터는 눈썹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상 중에서도 이 눈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 1편입니다.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기관 중의 하나인 눈썹의 형태는 천차만별로 다양합니다. 본래 모습의 눈썹이든 인위적으로 변화된 눈썹이든 눈썹으로서 그 사람의 일부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눈썹은 눈의 지붕에 해당하여서 눈보다 길어야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답답할 정도로 숱이 너무 많아도, 또 민둥산처럼 숱이 너무 없어도 개성이 없는 것 같아서 좋지 못합니다. 더구나 상처나 흠이 있다면 더욱 좋지 못합니다. 눈썹을 보수간이라 합니다. 보수간이라 하여서 수명을 보장해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형제궁으로서, 눈썹을 형제궁으로서 형제운을 보는 곳이라 하였지만은, 그러나 눈썹은 그 사람 전체를 조명하는 경우가 더 우세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눈썹은 타고난 형태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어술과 또 화장술로 인해서 눈썹의 형태가 바뀌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크거나 작게 삶의 모습이 바뀌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좀 더 어필하기 위하여 또는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 영구적인 보완의 수단으로서 눈썹 문신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신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상이 좀 더 좋게 보인다면 좋은 문신일 것입니다. 눈썹으로서 30대 초반의 운세를 확실하게 볼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눈썹으로는 전반적으로 그 사람의 성품과 지혜와 수명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운명의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눈썹이 윤택하고 수려하다면은 부귀 장수가 함께 한다고 하였습니다. 눈썹이 윤택하면서 빛나는 사람은 지혜롭고 총명하지만은, 그러나 눈썹과 머리카락이 탁하고 윤기가 없으면서 거칠다면은 하천한 상으로서 가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수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이 이어지는 것처럼 명궁이 좁으면서 혼탁하다면은 배움에 이르지 못하여서 가정이 온전치 못하고,
또 부모와의 인연도 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눈과 눈썹은 자율신경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관련된 부위로서 그 사람의 자율적 기질 중에서도 특히 의인과 총명함과 어리석음이 잘 나타나 있는 곳입니다. 눈썹이 짙고 위로 치솟은 양적 기운이 강한 경우는 자신의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자의 경우는 고집과 강한 주관성으로 인하여서 일반적인 삶이 힘들기에 역경을 헤치고 살아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눈썹이 옅고 부드러우면서 아래로 처진 경우는 음적 기운이 강한 사람으로서 타인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의견은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주체성이 약하여서 주위에 휘둘리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인당인 눈썹 사이가 넓고 높으면서 윤택하다면 소년등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학문이 높으며 부와 권력을 동시에 이룰 수도 있고 대인관계도 원만하며 리더십도 갖추게 됩니다. 눈썹은 인간에게만 있기 때문에 호미, 여기서 나오는 호미, 호랑이 눈썹, 용미, 용의 눈썹, 사자미, 사자의 눈썹 등 동물명으로 나타낼 때는 그 동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앞부분이 적게 시작하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조금씩 커져 가면서 끝부분이 듬성듬성한 경청미 눈썹입니다. 경청미 눈썹은 너무 진하지 않으면서 조금 가벼운 듯한 눈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눈썹을 가졌다면 자기 것을 내세우지 않아서 공직에 적당한 사람이며 또 대인관계와 형제운도 좋은 눈썹입니다. 그리고 또 성격은 침착하고 한결같아서 잘 변하지 않기에 누구에게나 호감을 쌓고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아래 그림과 같이 눈썹의 길이가 눈의 길이와 거의 같거나 약간 짧기도 하며 눈썹이 전체적으로 약간 짙은 편이며 끝부분이 얇게 빠진 단촉수미입니다. 단촉수미로 일컬어지는 눈썹은 귀하고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눈썹은 칩의 지붕에 해당하여 눈보다는 약간 길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이 단촉수미는 꼬리 부분과 중간 부분도 이상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축수미를 가진 사람의 성격은 어질기도 하며 남을 위하여 베푸는 마음도 있으며 또 어리가 한결같아서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축수미를 가진 사람과는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는 동업을 하여도 오래 지속되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눈썹의 끝부분이 칼의 끝처럼 날카롭게 생긴 첨도미 눈썹입니다. 첨도미 눈썹은 칼의 형상이기에 예리하고 사납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리하기에 형제와 대인관계에도 편협함이 나타나기 쉽고 또 주위의 도움이 없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첨도미 눈썹에 눈썹뼈까지 튀어나오고
눈매도 함께 올라가 있다면 사나워 보이며 참을성이 없기도 하고 또 인내심이 더욱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눈썹이 진할수록 흉함은 더해질 것입니다. 더해집니다. 그러나 첨도미 첨도미는 실천력이 약간 결여되어 있고 자신의 노력보다는 무엇이든 쉽게 얻으려 합니다. 남에게 주기를 싫어하고 가져오기만을 바라니 형제들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강단은 갖추고 있지만 급한 성격으로 구설수를 많이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선남이 눈썹은 눈썹의 끝부분이 소라고동처럼 말린 모양으로서 위험과 더불어 권세를 누리기도 하며 사업적으로도 성공 가능성이 높고 고위공직자로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한다면 무엇이든 의심이 많은 타입입니다. 괜한 걱정거리를 만들어 번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와의 관계도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남이 눈썹으로서 눈썹이 거칠면서 색깔이 좋지 못하면서 고동처럼 말린 사람은 타고난 성격이 흉악하고 난폭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건 좋은 경우에는 눈썹이 부드러우면서 색깔이 윤택한 경우는 이렇게 길한 작용들이 있지만 그러나 눈썹이 굵고 거칠면서 고동처럼 말린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좋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팔자 모양의 팔자미 눈썹입니다. 팔자미 눈썹을 모양 그대로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하향미라고 하기도 합니다. 팔자의 하향미는 반흉 반길로 봅니다. 반은 흉하고 반은 길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향미는 유하기 때문에 온순한 성격이기도 하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심한 편입니다. 팔자미 눈썹은 재물복은 그런 대로 있는 편입니다. 성격 자체는 서글서글하고 유머 감각도 있으며 재치도 있습니다. 직업으로는 대인 업무로서 상담직이나 금융직, 연구직에 적당한 눈썹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여성이라면 애정운의 결핍으로 일부 종사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팔자의 기울기가 심할수록 이렇게 많이 기울어질수록 이렇게 이 눈썹이 많이 기울어질수록 외골수로서 본인밖에 모르기에 주위에 사람이 없는 편이며 모순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기에 뜬금없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앞부분이 팔자이면 주위와 인연이 없고 끝부분이 지나치게 기울면 배우자가 기별 없이 집을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팔자의 기울기가 너무 심하여서 울상이 되면은 재물복이 약하여서 궁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시술로서 교정함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용미는 용의 눈썹이라 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상의 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미는 아래와 같이 전체적으로 위로 치켜지면서 활을 당긴 듯한 것처럼 구부정한 모양의 눈썹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눈썹에 윤택함이 흐르기에 어디라도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지혜로우며 형제가 여럿이면서 모두가 입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간의 덕도 있는 편입니다. 대인관계도 좋은 사람으로 크게 성공하여서 오랫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는 팔자라고 하였습니다. 용미 눈썹, 용미입니다. 용의 눈썹입니다.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성자를 나한이라고 하는데, 아래의 나한미 눈썹은 이 눈썹입니다. 나한미 눈썹은 눈썹의 털이 길고 약간은 뻑뻑하게 나와 있고, 눈썹은 커서 너울거리는 듯한 모양의 눈썹이 되겠습니다. 세상과는 거리가 있는 도가 높은 성녀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눈썹으로, 이 눈썹을 가진 성녀라면 나름대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눈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라면 약간은 비호감적으로 만원하기 쉽고 자녀복도 다소 떨어지는 눈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한미 눈썹은 형제 운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외로움을 만들어 독수 공방할 수 있겠습니다. 눈썹이 짙으면서 어지러이 흩어지고 눈의 길이보다 짧다면은 사납고 흉악할 수 있으며 의심이 많고 부정적이 되겠습니다. 또 유산으로 형제 사이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변덕이 심하며 부부 회로가 어렵기도 하겠습니다. 눈썹이 아래 그림과 같이 헝클어지면서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눈썹이 듬성듬성 나 있는 눈썹을 우리는 소삼미 눈썹이라고 합니다. 이 소삼미 눈썹은 재물이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 나쁜 일들이 반복되는 반흉, 반길할 수 있는 눈썹이 되겠습니다. 또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기에 평생에 걸쳐서 수고로움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 만일에 소삼미를 가졌다면 주어지는 만큼 너무 큰 욕심은 곤란합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344강으로 관상 중에서도 눈썹 부분을 보내드렸습니다. 눈썹 부분 제 1편이었습니다. 2편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